여기 한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는 작은 빛조차 볼 수 없습니다. 빛조차 제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안 보이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미술만 전념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안 보이고 산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8년 전 전도 양양했던 박환 화백은 해외 전시를 준비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 그림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안 좋은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림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는 화가의 길을 포기하려 했지만 숲이 안내자가 돼줬습니다. 씨앗 하나, 나뭇가지 하나. 매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숲의 재료로 박환 화백은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포켓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앉아봐 봐봐. 쓸만해? 이거는 굵은나무는 딱이야. 근데 이제 가는 게 좀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가는 게 필요한데. 눈이 아닌 귀와 손끝으로 만나는 숲. 이건 무슨 색깔이야? 이거 카키에 가까운데? 밝어, 어두워? 애벌레를 찾기 위해 나무의 내면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딱따구리와 박환 화백과의 만남. 가치기 눈에 보일 때에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표현했을 뿐이고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제가 장애자가 된 이후로는 그 속내 내막을 찾아서 그리게 돼요. 색도 형태도 구분할 수 없는데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빛이 많이 굳혔잖아요. 이게 그냥 꽂아놓은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이요. 요 간격이 가까이 있는 거, 또 떨어져 있는 거, 이걸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색감이며 어떻게 표현한 그걸 다 만져보면 제가 기억을 해야 돼요. 숲의 안내와 기억의 눈과 손끝의 간절함으로 탄생한 그림. 일곱 살 초까지는 왼쪽 눈이 좀 보였었는데 그때 달 모양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별이랑 달이랑 같이 이렇게 떠 있었던 밤하늘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도 이렇게 백조자리가 있네요. 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빛 하나로 세상과 만났습니다. 생명의 움직임,
비록 색깔은 보지 못하지만 이 움직임을 직접 느끼면서 자연이 뭐 이렇게 꿈틀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도 자연 속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언어로 늘 가까이 있는 참 고마운 그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쉽게 마주할 수 없는 자연유산이 우리의 삶터에 내려왔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오지 못하지만은 이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되게 씩씩하게 보입니다. 씩씩하고 보존지기가 느껴지는. 작은 것을 크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통해 어떻게 자연과 만날 수 있는지 작은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어떤 보물이다. 오,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감상한 게 처음이기도 하고 뭔가 내 손의 감각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영상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 중의 산이라 불리는 설악산입니다. 비바람에 깎인 화강암들의 경연장이죠. 봉우리도 이렇게 까와. 봉우리 편. 설악산 6개 봉우리.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 맞아요? 아, 오. 그 아래 산수의 그 밑에 이제 이 구름 같은 걸 좀 표현한 거야. 아, 이거는 너 어렸을 때 솜사탕 만져봤지? 그죠? 약간 그런. 어. 수빈 씨는 깎아지른 봉우리 사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구름을 통해 설악산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늦게 끝나는 곳. 산의 얼음장을 밀어내며 여린 생명이 고개를 내밉니다. 꽃잎인가요? 오. 이거는 꽃잎이? 야생의 꽃이 화면 속으로, 화면 속의 꽃이 사냥과 함께 수빈 씨 앞으로. 오. 여기 눈 덮인 거 같아. 아, 눈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그랬나 봐. 눈 덮인 산이거든. 왕. 이게 꽃인가요? 그런 거 같아. 아. 이게 그거. 바람꽃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꽃이랑 가장 좀 비슷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꽃잎 5개, 둥글둥글한 꽃잎 5개에다가 가운데 이제 수술 있고 밑에 꽃
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네,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꽃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보자마자 들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 꽃술 하나하나가 말을 걸어옵니다. 엄동설 안에 피어난 작은 생명. 다른 꽃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애써 겨울산에 피었다는 게 더욱 애틋하기만 하네요. 추운 겨울에 피고 있는 작은 꽃인데 우리는 더 작아져 있어. 그래서 잎이 엄청 커. 우리가 한 알음, 두 알음만큼 앞에 크게 있어. 노란색 꽃잎이고 얘가 얼음이 있는데도 겨울철에 지금 피고 있어. 그럼 흰색이 섞여 있어요? 흰색, 노란색 꽃잎이고 눈이 뭐? 그렇지. 눈은 아래. 여기. 얼음 눈이 좀 보이고. 오, 예쁘네. 거기 위로. 이렇게 엄청 크게 내 있어. 상상. 우리 눈앞에 여기 크게 있어. 따뜻한 계절이 아니라 쉽진 않을 텐데 이때에도 되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강인한 느낌이 들고 뭔가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좀 피어 있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설악산 구석구석 깎아지른 바위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야생을 만나볼까요? 사냥은 맹수를 피해 벼랑 끝의 삶을 택했고 하늘다람쥐는 지상에 득실거리는 천적을 피해 나무 위의 삶을 택했습니다. 결코 이슬 한 방울, 안개 한 줌도 허투루 흐르지 않는 자연. (320m) 토왕성 폭포의 물줄기가 아찔한 절벽을 타고 쏟아집니다. 하지만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도 있죠. 집채만한 크기로 다가온 이 물고기. 산란을 위한 열목어의 여정이 필사적입니다. 열목어는 오로지 등 지느러미와 꼬리의 추진력만으로 거센 물살을 이겨내죠. 물속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였는데 물고기의 눈이랑 꼬리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면서 수빈 씨는 열목어가 감당하는 물살은 물론 얼음치의 무늬까지 읽어냅니다. 이렇게 딱 손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느러미가 있다는 거. 꼬리도 꼬리는 이제 지느러미 반대쪽에는 오른쪽에 표현이 되어. 자연은 종종 상식을 넘어서죠. 얼음치는 오로지 알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돌을 물어다 산란장에 이렇게 산을 만들었습니다. 밝음과 어둠, 높음과 낮음 없이 이어지는 게 생명의 무대죠.
도시에서 잃어버린 자연의 빛과 소리. 꽃잎이 사람보다 크게 벌어지고 섬의 파도가 성벽에 넘실댑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학관도 있습니다. 수빈 씨와 같은 시각장애인도 글로만 접했던 시를 점자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죠. 아, 이건 사람이고. 근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여기 큰 잎이 있는데 이 잎이 뭔가 아직 손에 잎이 닿진 않았지만 잎이 떨어지는 건 잎이 죽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까지도 뭔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수빈이는 비장애인들, 정한인들이 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는 눈으로만 봤던 그 자연을 다른 감각으로 더 느끼게 되고, 수빈이는 보이진 않지만 더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이 중간이 맞았을 때 그때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자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수가 망막증을 갖고 태어난 아이. 아이는 7살 적 한쪽 눈에 남아있던 작은 빛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색, 가늠할 수 없는 크기, 가늠할 수 없는 거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과 반딧불에 닮은 점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 반딧불이가 빛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게 좀 더 낭만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저 반딧불이의 빛은 얼마나 간절한 것일까요? 세상에 스스로 빛나는 것은 많지 않겠죠? 머리컨 말하기 속도 50 컨테이너 머리품 문집 단어. 화면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듣고 그 소리를 기준 삼아서
아, 이 위치에 이 글씨가 있겠구나 이거를 외워놓으니까 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제품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제품을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결제까지 다 이걸로 할 수 있고요. 시작 간격 빈칸 느낌표 수빈 씨의 대학 생활은 여느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땐 소리가 좌표랍니다. 흰 지팡이로는 공간을 열어가죠. 수빈아, 이쪽으로 와볼래? 오른쪽 사람들 운동하는 소리 들려? 걸어가고 공 차는 소리 들리지? 그럼 차가 지나다니는 쪽은 어디야? 그렇지, 그쪽이 도로 쪽이고 운동장 쪽이 어디일 것 같아? 그렇죠, 들리지? 이쪽으로 와볼래? 선생님 쪽으로 와. 여기 이쪽으로. 바닥에 낙엽 더 많아졌지. 이쪽? 어, 이쪽이요. 수빈아, 새소리 어디서 나? 멋쟁이 새. 소리로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멋지게 생겼을지를요. 수빈아, 가볼까? 네. 우선 척지도를 통해서 대학 안에 길을 외운 다음에 머릿속에 이 방향 정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랜드마크 또는 단서 등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시각 외의 감각들을 활용해서 조금 코너야. 코너 쪽으로 계속 가보자. 알았지? 이쪽으로. 이쪽 코너거든? 살짝 이렇게 코너거든? 쭉 가보자. 강의실 가는 길을 다시 떠올립니다. 어떤 직선 보행 그대로. 3년째 다니는 익숙한 길.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저를 둘러싼 계절의 변화를 읽어봅니다. 온다. 소리 들리는 쪽. 네. 어디야? 그지? 애처로워 보이는데 왜? 애처로웠어? 제가 듣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겐 늘 보는 평범한 호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빈 씨는 온 힘을 청각에 집중해야만 새 한 마리라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타다다닥 물을 치는 소리를 네네. 들었지. 한 마리, 저쪽 두 마리, 저기 세 마리. 다 다 멀리 갔어 지금. 아까 소리 들었지? 네. 소리 어떻게 났어? 그걸 저 따라하는 거예요? 하면 어떤 소리 났어? 까까다다. 이러면서. 맞아. 오늘도 우리 곁에 꿈틀대는 자연의 이야기. 점자책을 펼쳐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발가락이 많이 안 나왔어요. 하나가 그러네. 나왔어요. 얘는 좀 자랐다. 얘는 약간 자라는 중인데 앞다리 뒷다리가 다 있네요. 얘는 줄기 같고 약간 나무 전체적인 모양 같은데
나무의 뿌리는 모르겠어요. 떡잎. 이렇게 어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볼 수는 없는데 만져보니까 일단 뭔가 이게 자라서 이 모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뭔가 자연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스승인 병진 씨는 수빈 씨에게 가장 가까운 자연의 안내자입니다. 뭐 하세요? 안 알려줌. 뭘 하고 계시겠죠? 안 알려줄 거야. 너가 맞춰야 돼. 너가 문제를. 아날로그적이야. 자, 됐다. 날개 되게 크네, 날개. 부리. 그리고 다리. 봤겠지? 다리. 물속에 있는 다리. 아까 들었던 건가? 저기 앞에 있었던. 수빈 씨는 아까 만났던 물닭을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했던 커다란 물갈퀴까지도요. 한 그루 나무가 가진 생의 부피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와, 이만큼도 안 돼. 너 아니야, 너? 이거? 여긴데? 까칠까칠하지? 가장 화려한 빛깔로 우뚝 선 나무. 오른쪽 위에가 빨간색이거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이요? 더 빨간색이야. 아, 지금. 그라데이션이야, 뭐. 그라데이션. 햇빛이 드는 방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가을 나무가 보지 못하는 수빈 씨에게 나지막히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뭇잎의 수고가 느껴집니다. 햇볕과 물을 붙잡기 위해 이 나무는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래서 혹 이런 모양이 아닐까요? 잠시만요. 손이네, 손. 손 같지. 그래. 손이네. 손 같고 여기 줄기부터 한번 이렇게. 만져봐. 손 같아. 네. 제가 단풍 물든 그런 색깔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단풍이라고 하면 뭐 빨갛게 물들고 뭐 노랗게 물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좀 조화롭게 알록달록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아도 더듬더듬 만지면 알 수 있는 것들. 평소에 보는 벽은 약간 다듬어져 있는 이렇게 매끈매끈 다듬어져 있는데 얘는 울퉁불퉁해가지고 모양이 약간 불규칙하게 모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을
한눈사 뒤란 차밭을 찾았습니다.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곳. 많은 이들에겐 당연한 꽃망울이지만 수빈 씨에겐 모든 게 수수께끼입니다. 오, 동그란데 이렇게 동그랄 수가 있나? 약간 구슬처럼 이건 뭐 같아? 구슬처럼 생겼는데 입 옆에 있으니까 꽃 관련된 것이 아닐까. 가장 찬란한 순간. 마침내 차나무가 꽃잎을 열어 손님 맞이 준비를 합니다. 이건 잎이 아니야. 그게. 꽃잎 만져볼까? 꽃잎에 동그란 무언가가 꽃잎마다 약간 붙어있는 그런 느낌? 되게 작네요. 작고 꽃이 드문 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벌과 나비에게 양식을 내주는 꽃. 벌과 나비는 고마움의 대가를 이렇게 남깁니다. 그거 뭐야? 이거는 약간 동그라미 두 개 붙어있는 눈사람이 옆으로 붙어있는 느낌이랄까요? 기막힌 만남. 이 순간 꽃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열매는 자신의 과거를 보겠죠. 씨앗이 2개 있는 애, 3개 있는 애, 열매. 아, 왜 씨앗 다르지? 차이구나. 그래서 한 개는 눈사람이고, 한 개는 부족한 하트. 하트로. 이렇듯 수많은 인연과 마주함과 기억으로 이어져 있는 세상. 예, 요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손 이렇게 하고 여기. 우와. 이게 뭐 같아요, 이거요? 쭉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을 한번. 어머머머머. 막 튀어나왔죠? 울퉁불퉁. 네. 예.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지금? 가지인가? 이게 뭐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학교 시험보다 더 힘들어. 어디일까? 약간 옛날 마루 이런 거. 맞았어. 마루에 마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방이에요, 이게 방문이에요,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방문이에요, 이가. 기억을 더듬으며 할머니 집에 닿았습니다.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툇마루. 그리고 햇살에 춤추던 곶감. 신발? 맞았어요. 신발. 그리고 그 신발이 요 디딤돌 같이 있죠, 이렇게. 네네. 요 위에 이제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댁도 진짜 그 옛날 집인데 그 딱 마루 지나서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 문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문의 문양 같은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생각이 좀 납니다. 어쩌면 예술가에게 가장 잘 보이는 눈은 그 무엇도 아닌 마음 깊이 새겨진 기억의 눈이 아닐까요? 나무 껍질에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아, 상자 안에 있나요? 예, 여기 있어요. 이 나무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누구든지 보면서 생동감이나 뭐 나무의 이 삶의 이 고통 같은 거 다 네.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고무나무가 썩어서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쵸. 예, 그런 걸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붙이는 거예요.
아닌 기억으로 그림을 그리신다는 선생님. 선생님에게 그림 그리는 일은 기억을 모으는 일이자 나무의 인생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약간 나무 전체적인 모양 같은데 밑에 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갈래로 좀 뻗어나가 있는 느낌? 하지 마시고. 두 사람의 기억은 오래된 은행나무로 이어집니다. 가지들. 나무 네. 잎사귀. 잎사귀. 예. 제 기억의 연두색은 예. 초록색보다 조금 더 연한.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더 같은 밝고. 느낌? 네네네. 예, 그런 거예요. 봄 있잖아, 봄. 새싹이 아. 막 떠나는 거. 그걸 네. 표현한 거예요. 아, 이 눈부신 초록. 이 초록을 만들기 위해 겨울을 견딘 나무는 가지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물을 올렸겠지요. 요것은 봄을 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새싹이 조금씩 이렇게 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봄 그 느낌 나요? 아, 희망이요. 새싹이 나온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고 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겁니다. 함부로 흐르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낸 인생 또한 없겠죠. 지난 시절 800번 새순을 밀어 올리고 800번 노랗게 물든 잎을 떨어뜨리며 제자리를 지켜왔을 은행나무. 굴곡이 있네. 점짜기는 제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안았을 때 좀 남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아까 나무 되게 크다고 했는데 뭐지? 볼 수 없지만 온몸에 전해지는 이야기. 뿌리와 줄기의 속삭임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하나예요? 이게 나무가 이 정도 크기인데 지금 이게 하나겠지 생각했는데 옆에 바로 또 붙어있고 또 붙어있고 해가지고 뭔가 기둥이 쭉쭉쭉쭉 세워져 있는 느낌이었고 얘는 사람 팔처럼 이렇게 약간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년의 인생을 봤을 때 뭔가 이 크기가 이제 약간 그럴만하다, 클만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기억이 납니다. 부채 모양의 이것. 나무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살짝 좀 외롭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8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으면서 바람도 많이 맞고 뭐 태풍이 오면 그 태풍에도 버티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지난 만큼 더 단단해지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잎을 모으고 뒹굴대면 온몸에 전해지던 냄새.
은행잎을 만지며 나무의 일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채운 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만큼 채워진다는 것. 이것이 쉽게 가늠할 수 없는 한 나무의 일생이자 은행잎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도 지금 고난을 엄청 겪고 있는 건데 좌절과 절망 수도시 밀려오고 그러는데 이 나무도 따지고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 더 수많은 걸 겪었을 텐데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떤 것이 닥쳐와도 끝끝내 이거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면 뭔가가 또 다른 게 오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겪어도 이겨내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날개편 길이 2m, 몸무게 10kg. 육중한 몸을 가진 큰고니 가족이 날아옵니다. 이들은 매년 시베리아에서 을숙도까지 5,000km를 왕복하는 지구 여행자들이죠. 자연은 크게, 사람은 작게. 작은 존재가 돼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니는 새끼를 가운데 두고 비행합니다. 천적 방어와 비행 중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죠. 뛰어를 지어 날아가고 있다. 이게 엄마야? 날개가 이거. 두 개 날개. 아, 둘. 머리. 이게 뭐? 이게 꼬리 머리? 머리. 머리. 새하얀 날개래요. 날개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오로지 두 날개의 힘으로 끌고 온 육중한 몸. 도착하자마자 후각과 부리의 감각으로 진흙 속의 수초 뿌리를 찾아냅니다. 네 마리, 5마리 정도 있었는데 화면 해설에서 새가 날아가는데 엄마 새가 제일 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주니까 아, 이게 엄마 새구나를 알게 되고 또 이게 새라고 하니까 새가 어딨지? 만져봤는데 하나 이렇게 서로 수평을 이루어서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듣고 또 만지니까 아, 이렇게 날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을숙도는 하루에 2번 주인이 바뀝니다. 물이 빠지면 개들이 밖으로 나오고 도요새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닷가. 개다. 만져보자. 명랑개라는데요? 개다, 개. 다리 봐봐. 어머요. 하나, 둘, 셋, 넷. 8개.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이게 집게구나. 집게. 아, 을숙도 갯벌을 이렇게 살아있게 만든 건 이런 작은 일꾼들이었군요.
불쑥도에 숨겨진 생명 이야기. 땅과 하늘의 이야기는 고니의 날갯짓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약간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선이 뭐지?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화면 해설에서 별자리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다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 이게 밤하늘에 떠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고니의 잠자리로 고니의 별자리가 내려오네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사냥개와 토끼가 떠있는 겨울 밤하늘. 정말 동화 같은 밤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직업병인지 점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글을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시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선들이 오리온 자리나 이런 자리들을 만들지만 저희의 상상으로 다른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철새의 하늘길에 담긴 별 이야기. 작은 점들이 이어져 하늘과 땅의 생명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냥 직진이야, 알았지? 네. 가운데로 좀만 더 갈 거거든. 감각에 의지해 바퀴를 굴립니다. 소리에 의지해 믿음으로 직진해야죠. 원래 배웠어요. 원래 저희 학교 애들은 막 자전거 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 어떻게 타 하는데 이제 다 가르쳐서 타거든요. 장애인식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못할 것 같은 걸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과 어떻게 만나시나요? 수빈이는 손끝으로 만납니다. 사실 그 전에 자연은 그냥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나무의 모양을 직접 알아가고 느껴가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고 항상 옆에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 자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변치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래서 되게 고마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참 고마운 그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꽃이 피우는 것은 간절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추운 겨울에 피고 있는 작은 꽃인데 우리는 더 작아져 있어. 오, 예쁘네. 잎사귀를 타고 있고 날아갔어. 이 편지는 KBS 환경 스페셜 팀이 처음으로 점자로 만들어 본 편지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자연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수빈 씨의 손끝과 상상력을 통해 본 세상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어떻게 눈물 날 것 같아. 우리도 몰랐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빈이 감동했어. 어떡해.